지금 우리 발밑에 지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이 이제는 한 국가의 갈등을 넘어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죄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며 항공모함 전단을 이동시킨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의 에너지 탯줄을 끊어버리겠다는 미국의 결사항전이자 유가 급등으로 우리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절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순간 우리가 누려온 모든 일상의 평화는 단숨에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캐나다 해안부터 대만 해협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포위망을 완성하고 마지막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중국이 이란과 맺은 4천억 달러 규모의 밀약이 완전히 뿌리내리기 전에 그 근간을 도려내야만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언론이 감히 말해주지 못하는 이란 사태의 본질과 그 배후에서 벌어지는 미중 전쟁의 처절한 수싸움을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충격 앞에서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식은 곧 생존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결국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특히 이란은 단순한 산유국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이 나라는 아시아 거대 공장들을 돌리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땅속에 묻힌 자원이 아니라 그들이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열쇠입니다. 폭이 겨우 33km에 불과한 이 좁은 바닷길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곳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곳이 막히면 기름값 폭등은 시작일 뿐입니다. 물류가 멈추고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며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경제 시스템이 순식간에 붕괴하게 됩니다. 이란은 이미 이 길목에 지능형 수중기뢰를 촘촘히 배치하는 비대칭 전력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뢰와 달리 특정 함선의 음향 신호만을 포착해 타격하는 이 스마트 기뢰는 미 해군조차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억제력입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자유령 수중 드론과 무인 잠수정을 동원해 이 지뢰들을 제거하려는 정밀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 한 번의 오판이나 우발적 충돌만으로도 세계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란이 가진 이 지령합적 위치는 중국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의 보루이자 미국에게는 반드시 장악해야 할 적의 급소입니다. 중국은 왜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며 이 척박한 땅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란이 무너지는 순간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뿌리째 흔들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첨단 제조 산업을 지탱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이곳에서 흘러나옵니다. 만약 미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완전히 가져간다면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볼모로 잡힌 채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21세기 패권 전쟁의 가장 정밀한 체스 게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남의 나라 불구경하듯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과 일자리가 이 좁은 해협의 파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단순히 에너지만을 위해 이란의 목을 매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 배후에는 4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얽힌 거대한 미략과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경제적 정석관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야욕은 이제 노골적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숨통이 조여진 이란에게 중국이 내민 4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현재 이란의 경제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국제 금융망에서 차단된 상태로 수년간을 버티다 보니 이란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이미 위험 수준으로 바닥을 드러냈고 달러를 대신해 비축해두었던 금조차도 시장에 쏟아부으며 간신히 국가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중국은 구원자를 자처하며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란의 인프라와 에너지 산업을 통째로 장악하는 밀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을 중국의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왜 이토록 위험한 도박에 몰두할까요? 그들은 이란을 전략적 현금 인출기이자 에너지 보급고로 확정했습니다. 미국산 셰일 오일은 정제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란산 원유는 그 품질이 매우 뛰어나 정제 효율이 압도적이며 이는 곧 중국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중국은 이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며 달러 패권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지불하는 페트로 위안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금융 제재는 그 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중국은 이란이라는 거점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전 세계 금융 질서를 뒤흔들리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역시 이 대가로 중국의 첨단 무기와 감시 기술, 그리고 통신 장비를 대거 들여오며 체제 유지를 위한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은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맞물린 이 검은 연맹은 이제 중동을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축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위험한 거래가 완성되는 것을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자본과 이란의 자원이 결합해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면 서방의 통제력은 영원히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 위험한 거래가 완성되기 전에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군사적 압박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을 넘어 전 세계 바다를 무대로 한 미국의 거대한 포위 작전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야를 넓혀 미국이 전 세계의 바닷길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전략을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은 움직입니다. 판이 바뀝니다. 단순히 항모 몇 척을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거대한 체스판으로 보고 전략을 새로 짰습니다. 대서양은 닫혔습니다. 캐나다는 요새가 됩니다. 해상 우회로를 완벽하게 차단하여 러시아와 중국이 감히 바닷길을 넘보지 못하도록 북대서양에 거대한 해군 장벽을 세워버렸습니다. 레이더는 깨어났습니다. 사막은 감시합니다.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 깊숙한 곳에서 가동을 시작한 최첨단 방어 시스템은 미국의 우주군 위성망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움직입니다. 이란은 무력합니다. 미사일은 고철입니다. 미사일이 지면에서 불과 몇 미터 오르기도 전에 30초 안에 표적을 확정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이란의 무기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패는 단단합니다. 중동은 묶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방어용이 아니라 중동 전체의 재해권과 제공권을 미국이 완전히 독점하겠다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태평양은 요동칩니다. 중국은 얼어붙었습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 해에서 미군은 병력을 정밀하게 분산 배치하며 중국의 신경을 가장 예민한 곳부터 자극하고 있습니다. 함대는 멈췄습니다. 선택은 가혹합니다. 중국이 이란을 돕기 위해 원거리 함대를 보내는 순간 자신들의 앞마당인 태평양 주도권을 영원히 잃게 되는 진퇴양난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숫자는 무의미합니다. 속도가 결정합니다. 미 국방부는 이제 병력의 규모보다는 반응 속도와 전술적 위치 선점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동 중심의 부대 재편을 이미 마쳤습니다. 공포는 커집니다. 예측은 빗나갑니다. 어디서 첫 타격이 시작될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적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고립되었습니다. 이란을 버리면 에너지 탯줄이 끊기고 이란을 구하려 하면 미국과의 전면전이라는 멸망의 길을 걸어야 하는 외통수에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계산은 끝났습니다. 트럼프는 침묵합니다. 단순한 위협을 넘어 상대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칼날은 날카롭습니다. 비수는 숨겨져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에 가장 아픈 곳을 찔러온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이 이제 거대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쟁은 총성보다 먼저 적의 뇌 안에서 시작됩니다. 공포는 실체가 없을 때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그는 오늘 당장 테헤란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듯 포효하다가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하며 적의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이것은 변덕이 아닙니다. 고도로 계산된 인지전의 정수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공격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몰라 전 병력을 국토 전역에 흩어놓게 함으로써 방어의 집중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고도의 심리적 고문입니다. 과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내부 결속을 위해 미국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독재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허장성세는 체제 유지를 위한 방어 기제에 불과하지만 트럼프의 가변성은 상대를 공격적인 공황 상태로 몰아넣는 비수와 같습니다. 상대는 트럼프의 침묵에 전전긍긍하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군 대비 태세를 유지하다 결국 내부로부터 자원 고갈과 피로감에 휩싸여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추구하는 무혈입성의 기술이자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는 정밀한 스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정말 전쟁을 향해 있는 것일까요? 때로는 압도적인 공포를 심어주는 것 자체가 실제 전쟁을 피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싸울 의지 자체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보다 확실한 승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 내부의 핵심 인맥을 정보자산으로 포섭해놓고 그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다음 수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적이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할 때 트럼프는 조용히 체제 전복을 위한 마지막 단추를 누를 준비를 마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공개된 위협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에 닥쳐올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일격입니다. 트럼프는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그들이 가장 먼저 실수를 저지르기를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란 지도부의 신경은 날카롭게 타들어가고 결국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이라크에서 겪었던 그 뼈아픈 실책의 그림자가 여전히 워싱턴의 전략가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파괴하는 기술이지만 정치는 유지하는 예술입니다. 승리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재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라크라는 거대한 늪에서 피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자를 제거하는 데는 단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찬 혼돈을 잠재우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과 수조 달러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 군대를 해산하고 관료 조직을 뿌리째 뽑아버렸지만 그 결과는 수만 명의 무장 세력과 이슬람 국가라는 괴물을 낳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워싱턴의 전략가들이 이란을 바라보며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란은 이라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체계입니다. 단순히 군사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실타래처럼 엉킨 신권 통치 국가이며 중동 전역에 퍼진 시아파 무슬림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해체되고 지도부가 사라진다면 그 거대한 공백은 걷잡을 수 없는 내정과 분리주의 세력의 바로로 이어질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는커녕 중동 전체가 통제 불능의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이 실패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이름 모를 사막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외곽에서 숨통을 조이는 방식을 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적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적의 핵심 지도구만을 정밀하게 도려내고 기존의 행정체계는 유지하면서 친서방 정부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고도의 관리형 정권 교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작전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미국은 또다시 수십 년간 발을 뺄 수 없는 중동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국력 소모를 간절히 바라는 중국에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치 상태는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미국의 아주 신중하고도 잔인한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워싱턴의 계산과는 별개로 지금 이란의 거리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항상 더 날카로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란의 거리를 보며 많은 이들이 1989년의 천안문 사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비극은 베이징이라는 특정 공간에 한정되어 있었고 정보의 흐름은 국가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지금의 이란은 다릅니다. 테헤란을 넘어 전국의 주요 도시 수십 곳에서 거대한 저항의 물결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전 국민적인 봉기이자 단절할 수 없는 네트워크 전쟁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은 바로 고립된 저항의 한계였습니다. 외부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 성처럼 버티던 홍콩은 결국 중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상황은 홍콩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란 내부의 저항 세력과 정밀한 정보망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타격 지점을 조율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혁명이 거리의 함성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혁명은 고도의 첩보전과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가장 신뢰하던 정보 통제라는 무기는 이제 그 위력을 잃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끊고 디지털 장벽을 높여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스타링크의 신호는 거리의 젊은이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미성 인터넷을 통해 진압군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잔혹한 탄압의 현장은 단 몇 초 만에 전 세계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 정보의 독점이 깨진 정권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으며 이는 곧 진압군의 사기를 꺾고 내부 분열을 가속화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기술이 곧 자유를 향한 가장 강력한 비수가 된 셈입니다. 만약 이번 저항마저 실패한다면 이란 국민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공포 정치는 더욱 잔혹해질 것이며 외부와의 연결은 영원히 차단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배수의 진을 친 것은 국민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정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곳이 없는 이 처절한 싸움의 결말은 결국 이란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넘어 중동 전체의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의 끝에서 누가 최후의 미소를 지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마지막 패가 드디어 공개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거대한 시대의 종말입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퍼즐 조각이 미국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목격해온 이른바 악의 축이라 불리는 연합전선은 그 비참한 실체를 드러내며 와해될 것입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함대는 멈춰섰습니다. 미 해군의 감시망을 피해 제재를 비웃으며 이란산 원유를 몰래 실어 나르던 중국의 불법 유조선들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뒷배도 사라지게 됩니다. 에너지 안보의 핵심 기둥이 뽑혀나간 중국은 결국 미국의 거대한 포위망 안에서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무기 공급원은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방을 괴롭히던 이란산 드론과 미사일 기술이 사라지는 순간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은 급격히 마비될 것이며 이는 곧 동유럽 정세의 대격변으로 이어집니다. 이란이라는 중동의 교두보를 잃어버린 러시아와 중국에게 남은 것은 서로의 상처를 핥으며 버티는 처절한 생존 투쟁뿐입니다. 이 거대한 도미노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북한이 서 있습니다. 평양은 외로운 섬이 됩니다. 핵기술과 물자를 주고받으며 연명하던 유일한 전력적 파트너를 잃은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판이 바뀌면 기회가 옵니다. 새로운 질서가 열립니다. 이란이 신권 통치의 굴레를 벗고 다시 국제사회로 복귀한다면 그 막대한 천연가스와 자원은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패권을 꺾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경제 주도권을 쥐게 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파도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준비된 자들에게는 이 혼돈이 곧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어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마지막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내목합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는 단순히 중동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가장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의 현상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수싸움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자산 가치와 실물 경제의 향방은 소리 없이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원유 수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이 길목이 막히는 순간, 물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치솟을 것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미중 전쟁의 본질을 가슴에 새기고 세계 경제의 지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 주가와 환율의 움직임은 이번 사태의 가장 솔직한 예고편이 될 것입니다. 이란 사태가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을지 아니면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시고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함께 대응해 나갑시다. 지혜로운 이들의 토론이 모일 때 우리는 비로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공개된 정보와 전략적 가설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나 군사적 상황의 공식적인 예보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항상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얻는 법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통찰과 정밀한 분석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지식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